11월 21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뉴스를 다루다 보면 오보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강기훈 선임 행정관입니다. 이 강기훈 행정관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 알려진 것이 있고,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남미를 방문하는 이 자리에서 뭐 의전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행원이 이 보안요원에게 붙잡혀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게 대통령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브라질 측에서 이 보안요원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재명의 측근이죠. 배소현. 이 배소현 8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배소현이 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고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 호주 출장입니다. 이 배소현이 호주 출장을 같이 갔다, 동행을 했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배소현은 호주 출장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뉴스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따져봐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이 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새벽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당에서 당직자들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의논이 돼서 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그렇게 당에 알려서 어제 이 당에서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 인적 쇄신, 특히 내각의 인적 교체를 하는 부분,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사 검증에 많은 부분들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각 전체로 거의 내각 전체가 개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개각 폭이 중폭이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개각 폭이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입니다. 또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의 수행원, 이 통역하는 사람이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혀서 이 10초간 넘게 약간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도 그걸 좀 의아해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에서 의전 준비를 잘못한 것이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다릅니다. 보안요원이 착각을 해서 그 수행원에 대해서 이 보안 상태, 이 부분을 착각을 해서 제지를 하면서 그런 소동이 잠시 빚어졌는데 곧 바로 잡아졌고 브라질 그 측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 이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의 1심 이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 선고된 데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으로 이 지지율이 더 몰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 이재명의 위기 앞에. 그런데 이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지난 18일에서 19일까지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26%대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내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그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민주당은 결집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1심 선고까지 내려지게 되면 서서히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거의 당이 쪼개지지 않을까, 문을 닫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재명이 43.6, 한동훈이 17.3이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이재명은 2.6%포인트 올랐고 한동훈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모두 오르긴 했지만 이재명이 훨씬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이 위기 앞에 결집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지 77.8%입니다. 거의 완전히 독주 체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47.3입니다. 오세훈이 14.3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계속 한동훈의 지지도 다시 반등하고 있다. 좀 내리는 추세였는데 반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 결집, 이건 반작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위정교사 재판까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흔들리게 되면 지지율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포스트 이재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전혀 안개 속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층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지율이 생각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다.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1심 선고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정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도 이 정치개혁, 국정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제 댓글에서도 이 대통령실의 강기훈입니다. 강기훈 행정관, 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는데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김건희 라인으로 꼽히죠. 8명을 꼽는데 꼽히고 굉장히 측근이죠. 이 강기훈이 그대로 지금 다시 복귀를 한 것은 이게 당원 게시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실무자가 아니냐. 이런 제보, 지금 여의도에 그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천하람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을 상대로 해서 이 천하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강기훈이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건희 라인이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철호 수석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기훈이 개입한 의혹, 논란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 의혹, 공작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동훈 이름과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이 당원 게시판의 이 글들, 이 글이 전체로 1100건 가까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1100건이나 되는 이 글들을 누가 올렸느냐. 이게 한동훈이 올린 건 아니고 분명히 아닌데 가족의 이름을 누가 도용을 했느냐. 이 올리는 데 있어서 공작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공개가 될 수 없는데 그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공개가 됐다. 이 공개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해찬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장해찬은 당원도 아닙니다. 장해찬이 이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를 했느냐. 여기에 지금 강기훈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공작 의혹에서 이게 공개된 데 공작, 여기에 강기훈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강기훈과 장해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글들 1100건이 올라온 것, 이건 도대체 어찌 된 내용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글을 작성해서 올리는 것부터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 이걸 지금 대통령실이나 장해찬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의 이름,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들이 1100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군가가 공작, 의도를 갖고 한동훈을 괴롭히기 위한 공작을 갖고 했다면 지난 2년 동안 진행이 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려울 것이다. 이건 역시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이 가족의 이름을 누군가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한동훈 가족, 한동훈 이름, 소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댓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이 적용할 혐의도 사실은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없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 비방이라 하더라도 또 이걸 업무방해로 볼 수가 있느냐.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도용했다면 업무방해가 되는데 이게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일인데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겠느냐 이렇게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무감사를 하자 아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정한 시점에 한동훈 대표가 밝히면 한동훈 대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밝히면 될 문제다. 또 경찰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이걸 장해찬이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서 이걸 지금 저렇게 폭로를 한답시고 폭로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하느냐. 이 장해찬이 이걸 입수할 수는 없을 텐데 당원도 아닌데 이 뒤에 지금 대통령실 강기훈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의혹의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천하람이 문제 제기를 해서 홍철호가 답변을 하긴 했지만 이게 장해찬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에서도 누군가가 이 장해찬 뒤에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파헤쳐야 지금 이 공작 부분에 더 심각한 것은 이걸 누가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느냐. 지난 5일쯤이었습니다. 5일 전부터 이게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공개한 데 따른 이 공작 부분 이건 뭐 한동훈 대표도 알 수가 없고 이건 정말 경찰 수사를 해봐야 드러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 많은 당원 게시판에 이런 비방 글들이 올라온 부분 이건 뭐 매크로라고 하는 뭐 이런 게 활용된 것도 아니고 뭐 드루킹이니 뭐 장해찬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 수사를 해도 이게 법적으로 뭐가 위반이 되는 것인지를 밝혀내기도 좀 힘들 것이다.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도 없고 매크로가 동원된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저 장해찬이 제기하고 있는 저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전혀 모두 다 이렇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 이름을 치면 모두 공개가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1100건이나 되는 이런 글들을 모두 모아왔느냐. 오래전부터 공작 기획된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통령실은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밝혀나가야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7일에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부산일보의 박스코 기자입니다. 제가 그날도 그 박스코 기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좀 두루뭉술하다. 구체적으로 뭘 사과한 것이냐라고 좀 따져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좀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한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산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기자는 질문하는 것인데 기자의 질문을 막겠다는 것이냐. 권위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잘못한 겁니다. 박스코 기자가 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뭘 사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할 것 같다. 박스코 기자가 그래도 예의 바르게 이 내용은 참 까칠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누구나 사과를 하는데 뭘 사과했느냐 또 이렇게 물으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 건 사실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자는 질문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무제한 뭐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홍 수석이 좀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건데, 불쾌하고 무례하다라는 지적을 할 때 기자는 질문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질문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지적하고 싶다면, 저는 그 박스코 기자의 그 질문이 무례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는 질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윤 대통령도 그런 정도의 질문은 받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박스코 기자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뭘 사과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바람에 대통령이 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한 번 더 사과하고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압니다. 대통령이 무려 10번에 가까이 사과 말을 입에 올리고 사과를 하고 허리를 숙였는데, 거기에 대고 기자가 그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는 것이냐, 뭐 두루뭉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지지층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질문하자고 기자회견하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홍 수석이 박스코 기자의 따끔한 질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메시지의 요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은 뭐 했는데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윤 대통령의 얼굴을 깎는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도 그 질문에 약간 당황은 했지만 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좀 이건 무례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뭐 나온 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뒤집어서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 압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대통령실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어제부터였습니다. 그 이재명이 호주 출장을 갔는데 이재명의 80억 원, 그 돈이 배소현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이 배소현입니다. 선거법 위반에도 걸리고, 뭐 배소현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소위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이 배소현도 호주 출장을 갔는데 그걸 숨기고 있었다. 배소현이 호주 출장에 가서 공식 일정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재명과 뭘 한 것이냐, 배소현은 왜 간 것이냐,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오보입니다. 이거 배소현은 호주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 판결문에 호주 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호주 출장 멤버가 여러 번 바뀝니다. 소위 고 김문기도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의혹스러운 것이었죠. 배소현도 그 호주 출장에 가느냐 마느냐 명단에 끼어 있다가 나중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오해를 좀 불러일으켜서 배소현이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방송이 나면서 뭐 한 곳에서 이렇게 방송이 나면 팩트 체크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뭐 여러 곳에서 계속 이렇게 오보가 계속되게 됩니다. 배소현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바로잡아 두고요. 그 다음 민주당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무총장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이재명의 재판, 특히 선거법 위반, 여기에 따라서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이건 뭐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이제 민주당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의 이 변호사비를 당비로 이 민주당에서 떠맡고 이재명의 재판 전략도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길을 모색해 보겠다. 뭐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의 변호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또 위증교사 재판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각종 이런 재판들은 선거법 위반은 또 모르겠는데 다른 재판들은 이재명의 개인적인
소위 잡범, 개인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걸 왜 나서느냐? 지금 민주당의 모든 재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 지원한 것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한 이 예산을 가지고 이재명의 개인 이 범죄에 따른 이 재판에 변호사비를 왜 민주당 당비로 대느냐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오면 답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무죄가 될 경우에는 이 당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로 되면 다시 당비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환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대표고 대통령 선거였다 하더라도 이게 무죄가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이건 거의 유죄가 확실합니다. 이 민주당에서 당비로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당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 각종 재판들은 잡범 수준의 개인적인 권력형 비리일 뿐입니다. 지원할 수 없고요. 이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재산, 그 여의도의 건물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 재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많은 지금 반 이재명 쪽에서는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이 깨지거나 당의 리더십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위 모여있는 당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당의 재산이 상당히 쓰일 수 있다는 걸 흘린 겁니다. 그 다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재명의 변호사비입니다. 이 이재명의 변호사, 저 많은 재판에 저 많은 변호사비를 이재명은 뭐 공천을 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대가를 주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저 돈을 도대체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이건 이재명의 정치자금법과 관계가 됩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에서 대납을 한 것이 아니냐. 또 권순일입니다. 오늘 권순일의 그 변호사법 위반 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권순일에 대해서도 김만배를 통해서 이 돈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50억 클럽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그 이화영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화영이 폭로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태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이재명의 2018년 선거법 위반 때 1심 재판에서부터 이 재판부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한 것이다. 또 다른 대납은 없었느냐. 이거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니까 아예 당비로 지원을 하자. 민주당의 재산으로 지원하는 길을 터놓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또 이재명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이 민주당의 재산을 자기가 쥐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거치면서 이재명이 아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의 변호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건 변호사들이 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재명이 이걸 정치적으로 방탄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 변호사들이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다음 재판부터는 이 변호사들을 전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위 센 변호사들, 전관들, 뭐 이런 부류들로 지금 변호사를 바꾸려면 이재명이 지금처럼 자기가 정치적으로 뭘 다음에 공천을 줄 수 있다, 당에 뭐 무슨 이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거물급 변호사를 지금 데리고 오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놓겠다. 이재명이 지금 재판에 대한 전략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자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법적으로 전혀 대응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서 1년 징역형이 떨어졌다. 지금 이재명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재명 자기 잘못으로 이 변론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들을 대거 바꿔야겠다.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또 뒤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면 포착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걸 물타기를 좀 하고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일요일 그렇게
상세하게 밝혔다. 이렇게 읽힙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